오늘은 본질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파워게임, 파워, 이 부분을 가지고 현 사태를 설명해 볼까 합니다. 4년 내내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주어진 권한을 어느 정도 행사했다고 봅니까? 역대 대통령들은 주어진 권한보다 100%를 넘어서 120%, 150% 이렇게 행사했다고 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다고 봅니까? 권력 남용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까? 박근혜 대통령 4년 내내 그 파워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봐지질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이 안 서겠죠, 당연히. 파워가 제대로 작용하고 형성돼서 상하가 작동을 한다면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안 되는 것도 되고 있던 것도 없고 이렇게 변해요. 그런데 그거 다 거꾸로 했어요. 없던 것도 있는 게 돼버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됐던 김병관 씨도 기사 한 줄에 인준도 못 받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문창극 씨도 총리 인준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낙마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 통치 스타일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그렇게 물론 됐지만은 일종의 파워 형성이 그와 같이 될 때는 작용이 반작용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여기저기서 기사 날리고 막 흔든다 이 말이에요. 공격 들어오고. 그리고 성완종 씨가 죽으면서 남긴 메모 한 장, 그걸로 인해서 총리였던 이완구 씨가 날아갑니다. 그 외에도 많은 분이 그렇게 되죠.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이 사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가만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워 힘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전시입니다. 전시 평화시보다. 평화시는 왜 작동이 크게 드러나지 않느냐 하면은 그때는 법을 지키고 룰을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법과 룰을 지켜요. 세력이. 그러나 전시에는 법과 룰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룰을 지킨다면 전쟁이 아니죠. 그때는 파워가 강한 쪽이 법을 악용해버리고 멋대로 쓰는 거죠. 룰도 멋대로 적용시키고. 파워 강한 쪽이 그렇게 합니다. 그럼 전시인가 아닌가 평화시인가 이것을 이제 한번 볼까요? 언론도 평화시에는 언론 기본적인 법을 지키고 룰을 지켜가면서 보도를 하게 되죠. 설령 오보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난타당합니다. 같은 다른 언론사로부터 지적을 받든지 아니면은 시민들이 그렇게 하든 또 법적인 제재가 있든 그렇게 됩니다. 그건 평상시입니다. 그러나 전시에는 어떻습니까? 전시라는 건 원래 거짓, 음모, 온갖 것이 난무하는 겁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지면 안 되거든요. 또 양상이 바뀌면 폭력, 그 어떤 거라도 서슴지 않는 것이 바로 전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전쟁이고, 그렇지 않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평상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 전시인가 평상시인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피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전시인데 실제로는 국민들은 평상시로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속게 되는 겁니다. 혼란에 빠지게 되고 사태를 잘못 파악하게 되고, 전시일 때는 전신으로 바라봐야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저기 쳐들어오면은 쳐들어왔다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기 쳐들어왔는데 손님 왔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성문을 열어준다, 손님이 왔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죠. 저 성 밖에 있는 게 저기 일반 백성으로 위장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성문을 열 것인지 말 것인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왔구나, 열어줘라. 이렇게 알면 안 된다는 거지요. 전시는 전시로 파악해야 제대로 대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와 같은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또 보겠습니다. 정유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순실은 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스포츠 선수들이 정말로 학교 출석 제대로 하고 학점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봅니까? 적어도 메달을 딸 정도 되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대학교 나와서 그때부터 훈련해서 되겠습니까?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하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하루에 5, 6, 7시간을 훈련을 할 거예요. 어디서 하든지. 또 메달권에 들어간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메달권에 들어갈 정도 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하루 종일 훈련을 거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학교 가도 그거는 그냥 체크만 할 정도 되겠죠. 그런 선수들이 대학교 갈 때 수능 제대로 치고 해가지고 가지겠습니까? 다 특채지요. 애로부터 그런 선수들 양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관행적으로 특채를 해왔습니다. 꼭 메달을 따지 않아도 유능하다, 가능성이 있다 하면 스폰서가 붙고 대학에서 관계자들이 부모한테 노비를 해서든 어떻게 해서든 특채를 해가요. 전에 야구, 고등학교 야구 좋은 투수들 그런 식으로 다 대학에 들어가고 안 그럽니까? 이제 그것이 지금까지 관행입니다. 그러면은 정유라는 지금 죄를 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정유라 기준으로 모든 스포츠 예능 선수들 다 적용해서 법을 적용하면 형평성에 입각해서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앞으로 메달 따질까요?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편의를 더 본 사람도 있고 덜 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같은 실력인데도 좋은 스폰서가 붙어가지고 뭐 은행이든 기업이든 붙어가지고 유복하게 선수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프로로 해도 프로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세계적인 여성 골퍼 박인비가 예전에 스폰서가 있니 없었니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그와 같은 거는 각자의 어떤 그 부모의 영향력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나라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건 운명적으로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해봤어. 근데 같은 기준이 전혀 적용 안 된다. 일방적으로 진행이 된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법과 룰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변희재 씨가 뭐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또 이렇게 밝혀놓고 해서 태블릿 PC 이런 것이 지금 말이 많죠. 그러나 최순실 공판법정에서 최순실 공판법정입니다. 저 탄핵 심판 아니에요. 거기서도 증거물로 채택이 안 됐다는 거죠. 변희재 씨 증인으로 채택도 안 되고 통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요청했다 하더라도 심의가 된다? 글쎄 그거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 어느 한쪽으로 파워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있어도 없는 것이고 없어도 있는 것이고 죄가 없어도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있어도 없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돼버린다 이거죠. 그럼 이것저것 아무리 밝혀도 소용이 없어져 버린 일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일단 그 힘이 작동하고 있는 한은. 그럼 국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재 국회가 정말 견제도 하고 서로 협동도 하고 이렇게 성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까? 갈라지고 밀고 땡기고 새누리당만 해도 어떻습니까? 현재 이 상태가 평상시에 같습니까? 그리고 국회 홈페이지에 보면 입법예고가 올라옵니다. 그 입법예고를 한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상시 같은 법이 발의되면 어떻게 됩니까? 언론에 나기도 하고 왈가왈부하기도 하고 누가 들여다보기도 하고 된다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오죠. 그런데 지금 상태 어떤가요? 다른데 정신이 없어서 그거 볼 새가 없어요. 그럴 때 거기에 올라가오는 법안들을 보세요. 평상시는 발의될 수 없는 게 막 올라온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국회 다른 쪽에서 보면 공포를 느낄 수가 있죠. 이 국회. 그렇죠. 믿을 수 있는 국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국회,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 이렇게 봐지질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해놓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정권 대 정권 이 두 가지에서 평상시 같으면은 법도 지키고 룰도 지키고 예를 들어 국제 간행도 지키고 또 국내 법도 잘 준수되면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이거 전시라면 어떻게 되느냐. 국제 간행이든 법이든 모든 게 다 무시되는 거지요. 힘 있는 쪽에서 필요하면 법을 사용하고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고 없는 거는 만들어서 하면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수단 방법이 정해진 게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승리하고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음모 이런 건 일상으로 행해져도 아무 문제가 없죠. 그 상황에서는. 전쟁은 그렇거든요. 그러나 평상시는 그건 안 되죠. 지탄의 대상이 되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결합할 수도 있고 따로 놀 수도 있고, 그렇죠? 두 가지가 결합돼서 움직일 수도 있고, 그저 국가 대 국가일 수도 있고, 정권 대 정권 그 차원만 독립돼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걸 보셔야 돼요. 이게 합해진 건가 아니면 따로 된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데, 또 한편으로 그냥 누구 잘못, 잘한 거 잘못한 거 이거 논하는 그거, 그건 이제 평상시죠. 그리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아, 이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잘했어 못했어, 이제 이 차원으로 볼 수도 있고, 이제 평상시처럼요. 근데 만약 전시로서 본다면은 그런 잘못은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전부 징검다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이제 이해하셔야 되겠죠? 아, 왜 징검다리인지. 정권이란 타이틀 아니면 국가란 타이틀을 위해서 필요한 징검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옳으니 그르니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차원이죠. 그런데 바라보는 사람마다 어느 각도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론이나 국회의원이고 모두 그 종사하신 분들이 이걸 정권 대 정권으로 보느냐, 국가 대 국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죠. 아, 이건 결합된 것일 수 있다 이럴 수도 있고, 정말 국가 차원의 전시 파워 게임이다 이러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그때는. 그러나 이건 단순히 정권 대 정권이다 이럴 수도 있고, 그 정권 대 정권도 평상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거는 전시다 하고 볼 수도 있고, 그건 다른 겁니다. 이제 각자 이 정도에서 살펴보면 알 거예요. 아,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는가 하고. 예, 다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데 이 파워의 힘의 작동이 정권에 국한된 파워게임이냐, 국가 대 국가의 파워게임이냐, 이거는 양상이 또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에 관한 파워게임이면 최순실은 그냥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대 국가의 파워게임 속에 있다, 현재.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니게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 진행이 국가 대 국가의 파워게임 속에 있다, 그러면은 지금 즉시 언론, 사법, 국회, 정의치 들어와야 됩니다. 왜? 살기 위해서. 한국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군부대, 경찰 모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따라 대응할 수 있게끔. 그런데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정권 차원의 파워게임이다 하면 양상이 달라지겠죠. 물론 각자 어떤 차원이냐 보는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차원으로 보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이든 언론이든 사법이든 모두 자세히 판단해 보시고, 이거는 어떤 파워게임이냐 이거 판단하고 빨리 결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파워 흐름의 힘을 역전시키는 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국민 모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애국시민운동, 그리고 태극기 집회, 민의를 드러내 보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온라인상으로도 활동하는 게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불매운동, 구독 거절, 항의 전화, 또 외국 같은, 특히 미국 같은데 트럼프 진영, 언론 모든 부분에 한국의 실정을 자세히 자료와 함께 올리는 거, 이런 것도 전부 크게 작용합니다. 다음에 모든 정책에 반영이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뿐인가요? 한국의 군계통, 설령 예비역이든 모든 이런 그쪽에 연관된 분들이 실정을 정확하게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 차이가. 그러니까 실정을 자세히 알려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뉴스 보도 이 장막에 가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내 주요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나갈 때 이 파워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점차 시간을 두고. 근데 이게 바뀌지를 않으면은 통하는 게 없게 돼요. 무엇을 해도. 뭐 옳으니 그러니 이거 소용없어요. 아무리 옳아도 소용없어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파워 흐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애국운동 모든 것이 파워 흐름을 바꾸는 게 되겠죠. 그런데 14일 탄기국에서 주최하는 박근혜 탄핵 무효 그 태극기 집회가 마로니에 공원, 그러니까 그 해화동에 있는 옛날 서울대학교 자리잖아요. 거기 대학로에서 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몇 번 뭐 토요일 이렇게 크게 하시더라도 크게 하는 거죠. 평일로 바꾸는 게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재판소 화요일, 목요일 하잖아요. 그때 대규모 집회를 평일날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소수의 분들이 나가서 뭐 집회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대형 집회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평일날 국회 앞에서도 하고 이런 전환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 탄기국 분들이 알아서 다 계획하고 있겠죠. 뭐 어떻게 한다 하고. 그런데 토요일은 쉬는 날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인원은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또 효과 전달면은 야가지 않냐? 왜 야가겠습니까? 언론 보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평일 집회로 바꿔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 인원이 좀 줄더라도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어찌 되었든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끝낼까 해요. 뭐냐면은 당나라를 건국하고 당나라를 이루어지게 한 최고 공로자가 이세민이었죠. 이세민. 그런데 이세민과 그 형제들이 몇 명 있어요. 맏형은 이건성 뭐 이렇게 있고 또 네 번째 이원길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버지 이연을 황제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연을 황제로 만들다 보니까 이연이 눈치 없이 또 이건성을 황태자로 삼아요. 맏아들이라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이세민 밑에는 정말 기라성 같은 책사들 그 장수들이 질비했어요. 또 그만큼 공도 세우고 이세민도 특출한 사람이었고 이건성 밑에는 좀 약했습니다. 약했지만은 황태자가 되니까 또 황태자에 걸맞는 그런 힘이 붙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충돌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성 밑에 위징이라든가 또는 사남인데 제왕으로 봉해진 이원길이 등이 이건성 형한테 가서 이세민이 죽게 됩니다. 진왕을 주게 됩니다. 이세민이 그 당시 진왕으로 책봉됐어요. 진왕 죽이자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이건성 처음에는 노해요. 왜 그러냐면 형제니까. 그러나 모든 판세가 어차피 이세민이 없어야 자기가 나중에 항제할 수 있다는 그 결론은 뻔히 나와 있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종종 실패해요. 다음에는 이제 황제 이연을 움직여가지고 정식으로 죽이려고 또 해요. 정식으로. 그래서 이연 후궁 윤덕비라는 사람 움직이고 늘 가서 모해를 해요. 이세민이가 이렇게 하고 있다 위험하다 하고 자꾸 반복해서 넣다 보니까 황제 이연도 이세민을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지경이 되는데 그럼 이세민 밑에 책사들 장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난리죠. 여기서 이세민도 생각을 하지요. 아무래도 행제라는 것도 생각하겠죠. 그러나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의 하늘에 해가 둘일 수 없다는 거죠. 결국은 형제지간이든 뭐 어떻게 되든 결단을 내려서 바로 현무문에서 형과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현무문의 변이라죠. 거기서 태극궁 현무문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때 수비대장 상하를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병사를 좀 깔아놓고 이래가지고 바로 이건성과 이원길이 들어오는 걸 죽이게 되죠. 왜 그러냐? 그 궁 안에 들어갈 때는 아무리 태자라도 시군 떼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노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성, 이원길은 죽고 바로 황궁에 들어가서 황제한테 이건성과 이원길이 난을 일으켜서 제압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황제라도 이미 모든 힘이 이세민한테 가버렸는데 결국은 3일 뒤에 이세민을 황태자로 삼고 2개월 뒤에 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폐당합니다. 이연도 두려움에 떤 거예요. 황제도 모든 파워가 이세민한테 몰려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민이 결국은 2대 황제의 당태종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성, 이원기르 가족들은 모두 이제 몰살당하게 돼요. 이 파워게임에서 지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부자지간에도 권력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자지간에도. 이거는 지금 정권 차원의 파워게임입니다. 이건 국가 대 국가의 파워게임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파워게임에서는 정말 순간의 결단, 시기의 결단,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이세민 사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건 다 끝났는데요. 그러나 이어서 조금 더 파워 성질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끝낼 겁니다. 파워 성질. 이 파워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어떤 에너지가 같은 비슷한 에너지 아니면 같은 에너지가 이렇게 모입니다. 같은 에너지가 여럿이 모이면 파워 힘은 점점 커집니다. 그러나 똑같은 에너지는 일정 단계로 커지면은 분할이 돼요. 서로 충돌이 일어나고 곧 먹을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에너지는.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모일 때 약간씩 조금씩 차이 나면서도 같은 에너지가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원을 이루면서 딱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남과 북으로 전혀 다른 에너지인데 하나의 덩어리 힘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똑같은 색깔의 에너지라도 많이 늘어나도 중간중간에 촉매제가 있으면 끝없이 늘어갑니다. 파워가 촉매제. 예를 들자면은 N극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밀어내죠. 그러나 거기다 S극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결합되죠. 그럼 다음에는 N극 또 S극 이렇게 촉매제가 들어가면 계속 늘어가겠죠. 이와 같이 같은 거라도 확장이 돼 갈 수 있을 때는 바로 촉매제가 있을 때 됩니다. 이해관계로 걸리든 무슨 중간에 융화할 수 있는 어떤 개체가 들어갈 때는 같은 세력, 똑같은 색깔도 계속 커져갈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으면 똑같은 색깔은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경계하게 되고 어느 단계를 넘어가면은. 그래서 그거는 이제 파워가 계속 커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약간 비슷한 색깔이 모이다 보면 하나 원을 이루면서 거대한 또 파워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이 파워 성질이 이래요. 그런 촉매제가 빠지면 우수수수수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파워는 뭔가 촉매제가 있어서 여러 계층이 연결돼 가지고 형성되는 거예요. 촉매제가 있든지 아니면 약간 이해관계 비슷한 게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융화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거대한 파워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워에서 밀리면은 악의 세력이 돼버려요. 파워 틀 안에 있으면 그 선이 되는 거고 선악은 그렇게 파워에서 결정되죠. 그런데 이 파워 어떤 대세가 수십 년을 흘러가게 되면 거기서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고 바로 관습 풍습이 만들어집니다. 수십 년, 100년이 흘러가면 관습 풍습도 거기서 나옵니다. 또 당연히 선악, 이 관념, 고정관념이죠. 그 고정관념도 거기서 파생하죠. 법률도 거기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 파워 대세가 쭉 어느 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게 실제 진정한 선은 절대 아니죠. 운명적인 선은 아니고 우주적인 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 그 시점의 선으로만 인식된다 이거죠. 원래 우주적인 선은 아니에요. 파워가 몰려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악하면은 도둑질 하지 말라, 살생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이런 거 기본적인 선 아닙니까? 그 반대는 악이고 이건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로 어느 시대, 어느 장소로 가도 이건 다 통용되죠. 어느 종교로 가도 다 인정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인 거죠. 그러나 이제 이보다 훨씬 강한 것이 아까 파워 에너지 흐름이라는 거죠. 그거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선악으로는 결정이 잘 안 돼요. 이 세상은. 그래서 이 작은 선악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고 맞질 않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다만 거대하게 흐르는 그 파워에 의해서 형성된 선악 고정관념이라도 그건 절대 진리는 아니다는 거죠. 그건 늘
파도 치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파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사이클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진행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닌 거죠. 그래서 역작용이 일어날 때는 그 거대 파워가 죽으면서 또 악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죠. 악의 세력으로 찍히게 되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그 파워 에너지가 강하다고 해서 깨춤을 추고 그걸 마음대로 쓰게 되면 그 역작용으로 그보다 몇 배 된 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업보 가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반복되는 것인데 이것도 사이클 현상을 보이는 거지 이게. 근데 이제 진정한 선이 없냐 있죠. 이 파워 흐름이 전부 공존으로 가고 화합으로 가고 베푸는 대로 가고 구제하는 대로 가고 그러면 그것이 선보가 정확히 되는 거지요. 그럼 그 세계는 번창하고 문화가 번창하고 강력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하고 반하는 나라는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서 점점 국가가 분열하고 천해지고 의식이 천해지고 나락으로 떨어져 가는 것이고 이렇다고 봅니다. 예, 오늘 이만 끝내겠습니다.